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품격 이빨 터는 시사방송 이슈 잇 수다 백동현입니다. 2013년 10월 1일 역사적인 첫 방송인데요. 이 방송은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하여 가감없이 털어보고 수다를 떠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백동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정치판 어떤가요? 난 좀 재미없는데. 그런데 하지만 일단 이 프로가 이슈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니까 수다를 떨긴 떨어야 하는데, 이거 뭐 혼자 떨기엔 좀 15분 동안이라도 혼자 떨기가 좀 그렇고, 전 일단 그래요. 하필님 좀 앞으로 섭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본 방송은 19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5년 남았네요. 4년 남았나? 5년 남았나? 아무튼 19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5년 동안 쭉 롱런하기를 여러분께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슈 이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방송인가 싶을 텐데요. 하긴 다 처음 들어보시겠죠. 그야말로 한 주간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있었는데 말할 곳이 없었다. 혹은 자신의 발언이 어디에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차마 할 말을 못하고 있었다. 또는 이놈의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이 방송 이슈 잇 수다에 많은 관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송입니다. 혼자 긴 시간 동안 이빨 까기 너무 힘들고요. 물론 수다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까지 못 지지만 있는 힘껏 표현의 자유에 싸울 테니까 표현의 자유를 어디에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언제나 환영입니다. 누구도 환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하나 나가겠습니다. 본 방송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 아이디 HAHAHA3507 그러니까 하하하 3507이네요. 카톡 아이디가 재밌네. 아무튼 카톡 아이디 3507 잡음이 들어왔네. 방송이 이래? 카톡 아이디 하하하 3507로 친추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로 출연 요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 살다 보면 언젠가 출연할 수 있는 방송. 우리 방송의 기본 모토를 정하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민주당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지? 진실과 정의, 서민의 방송,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오케이. 우리 방송 서민과 중산층의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 대통령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 원칙과 신뢰의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방송이라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발.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출발.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주간 이슈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방송이니만큼 이 소식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주요 일간지의 일면과 세 번째 면을 장악하고 있는 이슈죠. 바로 기초노령연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 공약 골자만 설명해 드리면은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차등 없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공약이었죠. 근데 이게 이런저런 내용 끝에 결국에 하위 70%, 이게 말이 안 돼, 사실 하위 70%가. 아무튼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 모든 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 최소 월 1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들을 전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한 분은 월 소득이 83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83만 원을 벌지 못하시는 분들은 월 20만 원씩 받게 되는 거고,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은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감안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총액 계산하면은 20만 원 넘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적게 받는다면은 연금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럴 바에는 연금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2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소득과 연계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초노령연금을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정부에서 약 39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 아무튼 공약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약간 무리수를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은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약대로 밀어붙였다면은 좀 더 나라 경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파탄이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그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이 자신의 무능을 이유로 사퇴 의사 표명을 했다가 뭐 번복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가 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이 평소에 사과할 말을 안 하기로 유명하죠 좀. 근데 민주당에서 그 박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믿고 따라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뭐 국무회의에서 한 말은 뭐 국민 앞에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도 사실 좀 궁색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 근혜찡이 참 대처를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이래서 좀 무서운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국민연금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이 뭐 손해가 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축 플러스 알파잖아요. 이제 저축, 자기가 지금까지 낸 돈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받는 게 개인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은퇴한 사람들한테 이전에 젊은 사람들이 모아놨던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낸 돈을 고스란히 1대1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이제 이걸 꼭 이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금 많이 내더라도 이 국민연금을 뭐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건 아니고 그때 그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평균치보다 약간 더 많이 받는다. 지금 국민연금을 적게 내면은 그때 평균치보다 약간 더 적게 받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와 동시에 좀 타이밍이 절묘한데 군인들의 봉급을 무려 14%나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한마디로 국민 전체에게는 노년층에게는 약간의 양보를 구하고 좀 젊은층 군인들에게 이제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손주 돈 좀 더 준다고 화내실 할아버지 할머님들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매우 유능하게 정치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다음으로 이번 방송이 10월 1일 날 이제 방영이 될 텐데, 그러니만큼 추석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번 개인적으로 저는 이석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작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예 이석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지도 않고 이미 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뭐 말해봤자 내 입만 아깝다 뭐 이런. 우리 어머니 딱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러냐 왜 이렇게. 근데 정말 어머님들이 볼 때는 이석기 그 얼굴 생김이 그렇게 못생긴 편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하긴 나이가 50인데 이제 50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러지 않아? 근데 아무튼 멀쩡하게 생긴 놈 중에 좀 미친 놈들 많으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뭐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소한 내용이 그 국정원에 수사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떻게 검찰이 뭐 수사한 시기나 시점이 이미 증거 자료를 다 은폐하고 은멸하고 남을 시점인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의외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최동욱 검찰총장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오히려 아버님들이 많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처를 두고 첩을 만들면 안 된다. 축첩. 최모 씨라고 하면 뭐라고 하려나? 최모 검찰총장
최동훈 검찰총장. 이미 부산에서부터 임모 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뭐 혼의 자식은 근데 모른다 약간. 그거는 사실 확인은 더 해봐야 한다. 하지만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다. 뭐 이런 추측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어머님들은 이미 최동훈 검찰총장을 본처를 두고 바람은 아니고 이제 좀 권력자로서 이제 뭐 축첩을 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낙인을 찍으신 것 같고, 혼외 자식 문제는 뭐 유전자 검사를 또 해봐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또 있어요. 이게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어느 방송에서 누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기자가 이제 그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조선일보에 이런 문제가 일면으로 탑이 떴다. 이렇게 탑이 떴다 하면은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여지가 있어 뭐 죄송하다. 이런 반응이 바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이미 좀 모호해진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뭐 이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한 나라의 사정기관, 그러니까 기소 독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바로 검찰이야. 그러니까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찰 조직의 한 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정보사정기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에 최동욱이 이걸 검찰 흔들기로 규정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자기 문제인데 검찰 흔들기지? 아무튼 검찰총장을 흔들면 검찰총장을 흔들면은 검찰을 다 흔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이기도 한데 이게 뭐 무슨 자기가 어떤 또 말을 하더라고. 또 어떤 데서 이게 자기가 무슨 영웅도 아니고 뭐 검찰을 지키는 수호신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검찰 흔들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이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배경이 있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앞으로 뭐 수사나 감찰을 통해서 뭐 결과가 밝혀지겠죠. 혼외 자식이다 아니면 아니다. 또 뭐 그 임모 씨와의 관계가 뭐 내연 관계는 아니다. 이런 거만 좀 제대로 밝혀지고 자기가 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사정기관의 어떤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깔끔하게 물러나고,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뭐 조선일보 때려서 뭐 완전히 그냥 좀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민주당 쪽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조선일보가 한번 툭잽을 날렸다가 이제 그냥 수그러들 줄 알았대.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괜히 한번 이제 헛방 켠 것처럼. 그런데 최동욱이 의외로 뭐라고 해야 돼? 반응을 애매모호하게 해버리니까 이거 확신범이다 이렇게 걸려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게. 최동욱이. 제가 한나라의 검찰총장을 이제 최동욱이라고. 아무튼 검찰총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혼외 자식 아니란 걸 믿습니다. 저는. 아무튼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검찰한테 찍히면 큰일 나는데 하필이 첫 방송부터 너무 센데.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자 너무 힘드네요 정말. 다음으로 국정원개혁 관련한 이슈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추석 끝나자마자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죠. 다른 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네요. 이름이 국가정보원에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그러면 약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통정원? 해정원? 통정원? 통정원 국정원보다 더 이상한데?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통정원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국내 파트에 있는 정보 기능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 통일 관련된 일 그리고 해외 정보 관련된 일만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정원에서도 이제 국정원 내부 개혁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대공 뭐 대첩 뭐 이런 대간첩인가 뭐 이런 관련된 파트를 이름을 좀 순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뭐 사이버 테러 대응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애고 해외 파트와 통일 부분 관련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개혁안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을까? 한 20%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얻진 못할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뭐 저번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가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80% 되는 국민들이 과연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뭐 댓글 다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같아. 딱 박근혜가 진짜 무서운 사람 같아. 딱 댓글 다는 일만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좀 하게 하겠다 이런 말들 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 민주당 개혁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굉장히 미지수고 또 헛물 켠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참 드네요. 참 19대 대선 이러다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화이팅! 다음으로 한 주간 연예 뉴스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 여러분 다 아시죠? 열애설의 날 연예데이 맨 첫 번째가 어떤 커플이었죠? 오정영과 소연, 티아라 소연. 그 두 번째가 누구 있었는데 좀 듣보잡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최자랑 설리 열애설이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뭐 오정영이랑 소연은 이제 뭐 그런 것도 했어요 그냥. 근데 최자랑 설리는 최자가 33이고 설리가 19인가? 이게 만 나이지? 34살이랑 20살이랑 그 다음날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최자가 6년 동안 뭐 교제했던 모델과 헤어졌다. 설리랑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맨 처음에 최자가 그 자기 커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좀 주변 지인들 반응이 최자 비겁하다였어. 길 트윗 반응이 재밌었는데, 길이 어떤 트윗을 날렸냐면은 이제 컨트롤 비트 다운받고 있다고 이제 또 디스한다 이제. 아쉽다. 했으면 좋았을까.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어떻게 알아? 지금 하는 방송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할 때쯤에 컨트롤 비트 방송 나오면 어떡해? 지금까지 이슈 수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굉장히 좀 두서없게 좀 진행된 면도 있고, 그런데 제 장담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카톡 아이디 HAHAHA3507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HAHAHA3507 하하하 3507 여기에 친구 추천을 해주시고 여기에 그 방송 출연 요청을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드려야 할 텐데 뭐 클로징 멘트도 제대로 안 정해가지고요. 뭐 특별히 할 건 없네요. 연출의 하상화, 작가 나 아니야? 나지 작가의 백동현, 음향의 하상화, 특수효과의 하상화, 특별 출연의 이란이었습니다. 문 여는 여자. 누구야 그 문 여는 여자? 아무튼 보고 싶다 그 여자. 그러니까 제작 지원에 박설예 씨와 노영래 씨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백동현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